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거래둥절, 어리둥절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한번 아파트 투미 자료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수성구 거래 건수가 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계속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방송은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매도 물량 보시면은 전주 대비 폭발해서 증가했습니다. 34,564. 네, 일주일에 1% 정도씩 물량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전세 물량 감소가 멈췄어요. 전세 물량 감소가 멈췄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은 월세 물량,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둔 부분에 이상하다,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추세가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래 들어서 다시 뭔가 좀 줄어드는 폭이 완만해졌죠. 네, 다시 여기서 상방으로 꼬리를 틀지 않을까. 매매 거래가 줄어든다면 매물 증가, 전세 물량 증가, 월세 물량 증가 이것이 한꺼번에 찾아오더라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낙폭이 아주 완만해졌습니다. 거래량 62건 굉장히 적었고 수성구 이 중에서 5건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6월의 거래량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오늘 하루 거래가 여기 제가 62건인데요. 오늘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85건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었고 어제는 120건 예상하고 살펴봤는데 123건이었고 그저 뭐 일시적인 그런 현상 정도로 봅니다. 월성 내면 45평형 5억 9천. 하락률로 보기에는 애매하죠. 국평도 거의 뭐 6억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이시아폴리스 더샵 대형 평형 6월달 들어서 계속 대형 평형 계속 거래 이어지지만 그 거래 건수가 5월만큼은 아니더라. 네, 그 부분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성,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요거 요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네, 2020년 신축의 가격이 5억 중반. 어제 여기를 임장을 가봤어요. 중동 지역을 임장을 가봤어요. 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 전에 침산동을 다녀왔을 때는 야 유동인구 정말 많네. 달서구 쪽에는 신월성 쪽이나 죽전내거리 쪽 유동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아파트 완공이 덜 되어서 중동 지역은 가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좀 뭔가 좀 휑한 느낌, 아직은 휑한 느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룡 21 대형 평형 25% 정도, 힐스테이트 황금동 26평형 가격 네, 30% 이상, 네, 35% 가까이. 대구역 센트럴 자이 25% 정도, 5억. 5억이면 그 가격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계룡 21 34평형 고점 대비 25% 정도 4억 3,900. 이것도 좀 반등한 느낌은 들고요. 월성 프루지오 30% 이상, 한신더 웨스턴 팰리스 20% 정도. 하지만 가격대, 네. 연식이 한 10년차 차이 나는데 가격은 요 비슷한 느낌 들죠. 대신 센트럴 자이 4억, 26평형 4억. 수목은 제1풍요채 3억 9,900. 좀 비싸게 거래된 느낌이 있어요. 요건 좀 비싸게 거래된 느낌이 있습니다. 하원 이진 캐스빌 30% 정도 빠졌고요. 완전 고층인데 3억 8천. 센트럴 파크 대현 대현동 거래가 오늘 몇 건 좀 눈에 띄는 것 같았습니다. 센트럴 파크 대현 가격 3억 중반 후반, 네,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대구역 유름 노르웨이 숲 30% 정도 빠져서 3억 7,500. 화성파크 드림 와이드 49평형 가격이 3억 7,500. 이 연식이 이제 한 15년 차, 네, 그 정도 돼 가능하고요. 월베 2차 아이파크 3억 5,600. 국평 소형 평형은 3억 5,600. 국평의 가격은 4억 7천 근래 요 정도에 거래되었었습니다. 이게 만춘 우방타운 1단지 가격 고점 대비 요 정도 빠졌고요. 오늘 3억 이상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형평형 좀 소형평형 하여튼 좀 비싼 느낌. 여기서 연식을 조금 포기하고 구축을 가느냐 뭐 저는 아직도 이 베란다 있는 아파트, 네, 아직까지 그런 걸 더 선호하는데 뭐 신축이 좋니 뭐 이게 좋니 뭐 서로 호불호는 좀 갈리겠죠. 호불호는 좀 갈리겠죠. 신축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진 캐스빌 28평형 3억 4천. 조금 가격 오른 느낌. 네, 대구역 서울 스타일즈 9평 가격 이렇습니다. 이 시내 한복판 완전 외곽. 어릴 때 기준으로 완전 외곽이지. 뭐 하원은 또 그 바깥쪽으로 더 많이 뻗어 나가 있으니까요. 뭐 육아, 구지 뭐 이런 데 더 뻗어 나가니까 호반 베르디움 38평 가격이 3억 천. 이 평당 얼마인가요, 이거? 평당 800만 원? 네, 평당 800만 원 정도 수준. 30% 이상 하락하는 저런 평형대 가격 3, 4억대 아파트 매력 있는 구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느냐?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6월 21일자 며칠 거래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상인역 신일 해피트리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거의 반토막이죠. 거의 반토막. 2억 9천. 와, 이런 물건 구할 수 있다면 저 당장 뛰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죠. 야, 매력적이다. 저 정도 빠지면 매력적이다. 뭐 밑에 뭐 다른 데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뭐 집주인이 뭐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해서 뭐 불가피하게 금매로 팔고 갔다느니 아니면 뭐 직거래니 뭐니 뭐 이런 오만 글들이 다 달려 있던데 어쨌든 우리는 늘 숫자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9천, 2억 9천입니다. 이런 기회들이 또 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 지인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때 사라고 네가 사라고 할 때 살 걸 왜 안 사가지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오늘 가격이 또 이런 것이 또 나왔네요. 또 나왔습니다. 또 누군가는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갈 거예요. 가격 4억, 무려 4억 가까이 갔었던 그런 아파트들, 한때 4억까지 갔었던 아파트들이 2억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6월달 들어서는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거래됐나요? 네, 거의 정도 6월달 거래량 절반 정도 거래됐는 듯한데 여기 보면 지나갔나요? 거래 건수 세는 거 요거 보시면은 대충 5월 31일 날 거래량 보고 지금 현재 거래량 보면 거의 한 2배 정도 수준, 2배 정도 수준까지 나오니까 거의 절반 정도 거래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요거 내일 모레 하면 한 100여 건 더 추가된다고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 거래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00건 정도 수준 거래량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쭉쭉 치고 나가고 하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점핑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나와줘야지 더 힘있게 치고 올라갈 텐데 과거 또 27년을 또 회귀해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숨고르기 하다가 또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치고 올라갈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 생각해 본다면 그냥 머리를 극적이게 되네요. 자, 지금 절반 정도 6억 이상 아파트도 절반 정도 거래가 된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뚫어보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야, 비싼 아파트 안 사네. 눈치 구달인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안 사네. 비싼 아파트. 오히려 올해 이상하게 많았던 거래량은 뭐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아무튼 부자들도 동참 안 하네. 분양권 거래량도 오늘은 조금 적게 신고되었네요. 8건 중에서 신고가 한 건이 있었고 가격 두루 살펴보시면 뭐 그다지 눈에 많이 띄는 게 있나요? 달성파크 프루지오 힐스테이트 5억 4천.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싹 세팅되고 있는 곳들 가보니까 동네 깔끔하고 좋았어요. 동네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깔끔한데 살락하면 또 그만한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어제 한참이나 걷고 신천도 한참이나 걷고 근데 왠지 좀 낮에 갔을 때 신천은 좀 화려해 보였는데 밤은 조금 어두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지난달보다 5월달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요. 전년 동월보다 조금 거래량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 전세 거래가 팍팍 늘지 않으면 입주하는 아파트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전세 가격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 5천. 좀 심한 것만 찝어볼게요.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이런 것들이 이제 맞닥뜨려 있는 시점이 곧 온다는 거죠. 캐슬 골드파크 1단지 매매 가격 5억 조금 상회하나요? 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큰 차이 없는 그런 동네들도 많이 보일 테고요. 한창 때 4억 3천까지 갔던 전세 가격이 2억 4천5백. 요 근래에 성당 내면 이편한 세상 요 거래되는 금액 보시면 잘 나오면 3억 후반,
일반적으로 3억 중반, 3억 초반 걸쳐져 있다고 봤을 때 3억 중반대의 가격들이 제법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역전세 물건들 세입자 바로 구해지나요? 바로 구해진다고 해도 일단 2억은 기억을 내야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2년 전쯤이었다면은 분명히 21년 거래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분위기가 안 좋네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신고가도 나오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래 가액들도 제법 눈에 띄었었거든요. 분명 누군가는 그때 전세금 받은 것으로 또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했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들, 그럼으로 인해서 금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월세 비중 아무리 전세가 위험하다, 전세 사기니 뭐니 해도 전세 사는 사람 1, 월세 사는 사람 1.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세를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파트에 대한 전세마저도 많이 신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천 수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3억 미만 비중 87% 정도 수준까지 비싼 전세 사는 사람들 없다. 비싼 전세 사람 비중이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이 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4억 이상 전세라는 말은 전세가율 50%하고 4억짜리 전세를 살면 아마 대략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억 정도일 것이고, 자, 이렇게 8억 이상의 아파트들, 10억 이상 같은 그런 아파트들 가격 계속 지탱해 내기는 쉽지는 않겠죠. 전세 가율일과 그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나 4억짜리 전세 받아도 괜찮아. 집값 16억 이렇게 하는데 전세가율 요 심한 데 있잖아요. 보면 얼마 전에 거래되었던 거기 어딘가요? 한창 때 17억까지 거래되어서 난리 났었던 거. 경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아파트. 그런 경우 보더라도 매매 가격은 10억인데 전세 가격은 2억. 돈 많은 사람 여유 있게 시간 텀을 두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월세 거래량 58건 신고되었고요. 오늘 거래 둥절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라는 그런 제목들로 제가 몇 번 달았었잖아요. 아마 오늘 황당했을 것이고 내일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조금 덜 거래 신고되었던 것들이 또 다시 더 추가로 신고되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